상인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도 소리도 제 숨도 무릎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쳤죠. 그날 밤 손끝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열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장부가 보였죠. 숫자 하나하나가 말을 걸었어요. 식자재 거래, 빠진 금액, 사라진 영수증.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웠죠. 다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시장은 이미 깨어 있어요. 김치 국물 냄새, 칼끝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제 하루가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5세 한명자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해요. 명자 씨는 참 부지런하다고. 근데 이건 부지런이 아니라 버팀이에요. 어머니 가게가 바로 제 옆이거든요. 건어물 냄새랑 젓갈 냄새가 섞이면 하루가 이미 오래된 듯 느껴져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잔소리를 하세요. 명자야, 손이 그게 뭐냐? 그 목소리는 공기보다 진하게 남아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죠. 예, 어머니. 그 한마디로 싸움을 막고 집 평화를 지켜왔어요. 시장 사람들은 제 인내를 부러워하지만 그건 참음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여기선 말보다 침묵이 돈이거든요. 체면이 밥값이고 감정은 늘 뒷전이에요. 그날도 시장 상권에 큰 손 오태식 씨가 왔어요. 트럭 문을 탕 닫고 화내듯 말했죠. 명자 씨, 지난번 계산 틀렸잖아. 왜 이렇게 이래? 100원이었어요. 단돈 100원 때문에 시장이 울리도록 화를 내지요. 그가 떠난 뒤에도 손끝이 떨렸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무너진 제 마음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또 잔소리를 하세요. 손님은 왕이지. 기분 거스르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말이 제 귀엔 이렇게 들렸어요. 넌 사람보다 미치야. 밥상 위 된장국이 식어가는데 그 냄새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 조용함이 더 서러웠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침묵이더라고요. 밤엔 늘 시장 생각을 해요. 낮엔 소리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속이 시끄러워져요.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이게 평온이라면 나는 너무 조용한 죄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김치통 뚜껑 닫는 소리까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새벽 또 같은 시장. 간장 냄새, 생선 내장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근데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간장 냄새가 쓰게 느껴졌어요. 그 냄새 속에서 아주 오래된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숫자 하나만 봐도 거짓을 알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의 눈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 느낌이 말없이 제 가슴을 눌렀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조용한 불편함이 곧 시장 한켠을 흔들 거라는 걸요. 그날은 시장이 유난히 붐볐어요. 어수선한 소리, 튀는 기름 냄새, 사람들의 눈빛이 저마다 달랐죠. 그 중에서도 오태식 씨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말을 해도 목소리가 크고 어깨로는 사람을 밀며 웃었어요. 그가 제 가게 앞에 섰을 때 저는 냄비를 식히고 있었어요. 간장 끓는 소리가 작게 부글거렸죠. 그 소리마저 숨고 싶어 했어요. 명자 씨, 이번에도 계산서 빠졌더라고.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어떻게 장사를 해? 시장 이미지 깎아먹는 건 이런 사람이야. 그 말에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손으로, 내 얼굴로 모였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상인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때였어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람 소리도 기름 냄새도 다 사라진 것 같았죠. 무릎.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을 쳤어요. 그 순간 웃는 법을 잊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속에서는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게 분노였는지 수치였는지 몰랐어요. 다만 그때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났어요. 그날 밤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잘 안 잡혔어요. 된장국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어요. 한 숟갈 뜰 때마다 시장에서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말하셨어요. 사람은 체면이 전부야. 장사꾼은 손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게 예의야.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 대신 국을 한 숟갈 더 떴어요. 입안이 쓰고 목이 막혔어요. 밤이 깊어지자 손끝이 떨렸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열이었어요. 무언가를 잡고 싶은 마음,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였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세무서 시절 쓰던 계산 노트였죠. 잊은 줄 알았는데 손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펜을 들자마자 숫자가 떠올랐어요. 거래 흐름, 납품 구조, 세금 공제. 몸이 먼저 계산을 했어요. 오태식 씨의 말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반찬 납품보다 식자재 가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유통업자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장이 다르게 보였어요. 반찬통보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말보다 손의 움직임이 더 크게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셨어요. 명자야,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냐? 그 말에도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하면 거짓이 새어나올까 봐요. 간장 냄비를 끓이다가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 그 목소리.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짓밟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 거였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참지 않기로요.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해 보려고요. 시장의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칼끝이 부딪히는 소리, 돈 세는 소리, 그리고 거짓이 숨겨진 냄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장부를 펼쳤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식자재 납품, 현금 거래, 세금 공제의 구멍.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어요. 단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땐 몰랐어요. 그날의 모욕이 제 삶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아침 시장 공기가 묘했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었죠.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뭔가 숨기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늘 보던 거리인데 낯설었어요.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 손님이 돈을 세는 소리, 그 안에 다른 리듬이 숨어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다시 왔어요. 트럭을 세우고 시장 사람들과 크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시끄러운데 왠지 차가웠어요. 그가 내 가게 앞에 섰어요.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김치 냄새가 희미해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명자 사장, 요즘 반찬 맛이 좋아졌네. 장사 좀 되지? 웃는 얼굴이었지만 말투가 낯설었어요. 그 웃음 뒤에 다른 계산이 느껴졌죠.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툼했어요. 한쪽 끝이 눌린 자국, 손에 오래 쥔 흔적.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돈 냄새는 특이해요. 비닐이랑 종이, 그리고 약간의 금속 냄새. 그게 섞이면 사람의 양심보다 먼저 퍼져요.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제 안의 공기가 식었어요. 이건 뭐 수고비 같은 거야? 요즘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서로 돕자는 의미로. 그 말이 더럽게 들렸어요. 돕는 게 아니라 덮자는 말이었어요. 그가 돌아서던 순간 트럭 뒷칸이 스쳤어요. 상표가 지워진 박스들. 하나같이 흰색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일반 식자재 박스라면 저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어요. 납품 날짜, 거래 금액, 그리고 사라진 영수증.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흔적이었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국세청 근무 시절 쓰던 계산 노트였죠. 손때 묻은 종이, 낡은 볼펜 자국. 그때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숫자를 숨길 줄 알죠. 그래서 더 섬세하게 봐야 해요. 시장의 거래 장부를 펼쳤어요. 밀가루, 간장, 식자재 명단.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죠. 근데 눈에 익은 숫자, 패턴이 있었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금액, 같은 납품처. 시장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계산된 거예요. 머리 위에서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예요. 손끝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알아버린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순간 문득 시장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오태식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 그의 말 한마디에 표정이 바뀌는 상인들.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왜냐면 다들 그 돈의 일부를 받았으니까요.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물으셨어요. 명자야, 밤새 뭐 하다 이제 일어나냐? 얼굴이 왜 그리 시퍼래? 그냥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입에 닿는 순간 거짓이 느껴졌어요. 몸이 먼저 알아요. 사람이 진심이 아닐 때 혀끝이 달라요. 시장으로 나가니 오태식 씨가 다른 상인과 얘기 중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겠더군요. 그 얼굴, 그 몸짓, 돈이 움직이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그가 손으로 박스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 박스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은 늘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밤이 되자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더 깊이 봤어요. 날짜마다 거래 금액, 금액마다 거래처, 거래처마다 오태식의 이름. 너무도 질서정연했어요. 거짓이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공포였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사람 얼굴이 겹쳤어요. 이 사람은 모른 척했고 저 사람은 침묵했어요. 시장 전체가 공모자였어요. 그리고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시장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만 보고 넘기지 마.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종이를 덮지 않았어요. 대신 세 장을 폈어요. 그리고 제목을 썼죠. 시장 거래 불일치 내역 정리.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기 때문이에요. 밤새 계산을 하며 하나의 숫자를 반복해서 봤어요. 280만 원. 일주일마다 사라지는 금액. 그건 분명 오태식이 관리하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을 열자 시장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비린내, 젓갈, 간장,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이상한 냄새. 부정의 냄새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장 전체예요. 거짓으로 버텨온 사람들의 침묵, 그게 진짜 적이었어요.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 차가움이 나를 버티게 했어요. 가게 문을 닫을 때 손끝이 오래 머물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었어요. 그 소리 안에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봐야겠어요. 숫자도 사람도. 그건 다짐이었어요. 이 시장의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내 방식의 정의였어요. 그날 새벽 시장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왔어요. 그 빛이 내 손 위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 폭풍 전에 아주 짧은 평화였죠. 그땐 몰랐어요. 그날의 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지.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요. 그날 아침 공기가 이상했어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눅눅했죠. 시장 천막 위에 떨어진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오늘 조합회의 있다네? 오태식이가 무슨 새 얘기를 한다더라.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이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밤마다 장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그 숫자들을 새로 정리했어요. 하루하루 눈이 매워졌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사람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쉬듯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요. 누구에게 말하는 순간 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회의는 오전 10시였어요. 시장 상인조합 사무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오래된 커피 냄새.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도 이 시장은 내 손안에 있다.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약간 떨렸지만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왜 반찬가게 명자가 여길 왔지? 그 표정들이 다 읽혔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조합장은 태연하게 회의안을 읽었어요. 오태식 씨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죠.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가 필요하죠.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제 귀엔 기름 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손이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준비해온 서류를 올렸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이게 지난 한 달간 거래 내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주 같은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오태식 씨가 웃음을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말했어요. 가짜 납품, 허위 거래,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다 여기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오태식에게 그리고 나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는 종이를 쥔 채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거짓이 들킨 사람의 눈. 조합장이 중얼거렸어요. 명자 씨, 이걸 어디서 얻었습니까? 직접 찾았습니다. 이 시장 장부에서요. 오태식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에요. 나를 모함하려는 짓이야. 목소리가 컸지만 그 안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그 몸짓. 예전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오태식 씨,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 그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그때 누군가 속삭였어요. 세무서? 명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말에 제 과거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세무서 출신이라던데. 그래서 그렇게 정확했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숨기던 이름이 이제는 저를 지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서류를 넘겼고 누군가는 자리를 피했어요. 오태식 씨는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 손, 예전엔 돈을 쥐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공포를 쥐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장사 좀 크게 한 죄밖에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도 그날만큼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이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번졌어요. 거짓도 그렇게 번졌겠죠. 처음엔 작지만 결국 모두를 적셔버리는.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존경이 조금 더 섞여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시장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음속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손바닥을 보며 생각했죠. 이 손으로 드디어 무언가를 바로잡았구나. 그날 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명자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냐? 저는 그냥 웃었어요. 조금 긴 하루였어요. 그 말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장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빗물에 씻긴 골목이 반짝였어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경의의 인사였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중이었죠. 그날 이후 오태식 씨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트럭은 다른 사람이 몰고 다녔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 세무조사 받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라 참았던 시간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긴 싸움이 끝난 뒤의 허전함이었죠.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렵다. 하지만 결국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걸요.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시장 골목이 고요했어요. 저 멀리 간판 불빛이 깜빡였죠. 그 불빛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진짜 시장의 주인이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따뜻하게, 오래도록. 그땐 몰랐어요. 그날의 폭로가 누군가에겐 파멸이었고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줄은요. 비가 그친 아침, 시장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천막 위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고 골목마다 새 냄새가 났어요. 며칠 동안 시장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말을 아꼈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눈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진한 고백이었어요.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옳았어요. 가게 문을 열자 달라진 공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간장 냄새도 부드러웠고 반찬통의 빛깔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루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손님이 1명, 2명 들어왔어요. 명자 씨, 요즘 뉴스 봤어? 그 오태식이라는 사람 구속됐다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쌍했어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요. 점심 무렵 어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늘처럼 성큼 들어오시던 그 발걸음이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안에는 멸치랑 다시마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국물 낼 때 써라. 어제 비 왔잖냐? 기름기 빠진 멸치야.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어머니가 제 눈을 피했어요. 늘은 제가 피했는데 이날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장 소음도 멀리서만 들렸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명자야, 네, 어머니. 그날 회의장 갔었다.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저 믿기지가 않더구나. 내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 말은 꾸중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섞인 존경이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식어갔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어요. 이 사람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눈가가 시려왔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김이 빠지듯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따뜻한 여백이 남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그 손이 거칠었어요. 그 손끝에는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 안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자기 방식으로 버텨온 거구나. 그날 이후 우린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없이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제 가게 앞을 쓸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정직하게 팔면 손님은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이 참 낯설게 좋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제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그 일 다 밝혀냈잖아. 나도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랑이라는 건 그렇게 따뜻한 말이구나. 시장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세금 신고를 물었고 누군가는 장부를 새로 썼어요. 변화는 작았지만 그 자금이 진짜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길에 말했어요. 명자야, 당신 요즘 달라 보여. 그래요? 이전엔 늘 조용했는데 이젠 좀 편해 보여.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인생이었거든요. 밤이면 불을 끄고 시장을 봤어요. 천막마다 불빛이 흔들리고 저마다의 하루가 이어졌어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시장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곳이구나. 정직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밥 한 숟갈, 그 안에 거짓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명자야, 내 밥이 참 정직하다.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린 화해였어요. 그날 밤 시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에 비닐이 흔들리고 간판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삶이 이렇게 소리 없이 변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세무서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도 모두 저예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예요. 이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반찬에는 진실이 배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결국 다시 오게 돼요. 그 말을 하며 웃을 때 제 안에도 봄이 피는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 누군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 어머니와 저는 같은 시장에서 같은 바람을 맞아요. 잔소리 대신 미소가 남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하죠. 명자야, 국물간이 좀 싱겁다. 그 말이 싫지 않아요. 그건 사랑의 다른 말이니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직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란 걸요. 그리고 그 힘이 이 시장을,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어요.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갔어요. 하늘이 씻긴 듯 맑았죠. 시장 골목에 햇빛이 눕고 비닐 천막에 점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문을 조금 일찍 열었어요. 유리문 손잡이가 미지근했죠. 밤새 식은 간장 냄새가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어요. 가게를 쓸며 생각했어요. 이 바닥을 얼마나 쓸었나,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버텼나. 그 시간들이 제 등에 들러붙어 이제는 무게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 되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래 보던 얼굴이었죠. 한동안 소식이 없던 분. 그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명자 씨, 김치 반 포기만 되나요?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죠. 예, 넉넉히 담아드릴게요. 집게가 김치를 집는 소리가 오늘따라 참 선명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닿는 소리 같았죠. 점심 무렵 어머니가 오셨어요. 바람을 등에 업고 들어오셨죠. 주름 사이에 햇살이 앉았고 손끝엔 마른 소금 냄새가 났어요. 명자야, 미역 데쳤다. 그 말은 같이 먹자는 뜻이었어요. 우린 말없이 미역을 나눴죠. 간장이 접시에 동그랗게 번졌고 그 둥근 모양이 마음을 눌렀다. 살짝 들어 올려 주었어요.
남편이 트럭을 대고 들어왔어요. 등이 덜 굽었더군요. 얼굴에 쌓인 그늘이 조금 옅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어. 그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안부가 되었죠. 우린 서로를 오래 보듯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오후엔 최미자 언니가 들렀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시장 공기 달라졌네. 정말 그랬어요. 수군대던 소리가 줄었고 계산하는 손이 정직해졌고 눈빛이 서로를 똑바로 봤어요. 장부를 펼쳤어요. 지난달과 이번 달의 숫자. 틈이 줄었고 빈칸이 사라졌죠. 빠져나가던 금액 대신 작지만 고른 숨이 들어와 있었어요. 숫자가 사람처럼 숨 쉬는 걸 처음 본 날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조합장이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모자를 벗고 잠시 망설였죠. 명자 사장, 그때 고마웠소. 그 말이 짧았지만 시장만 한 무게였어요.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죠. 감사는 길게 말할수록 의미가 흐려지니까요. 문득 제 손을 바라봤어요. 칼을 쥐던 손, 장부를 넘기던 손, 어머니의 손을 잠깐 잡던 손. 그 모든 순간이 한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기억이 흘렀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던 모욕의 그림자, 그늘을 옮겨주던 친구의 눈, 침묵으로만 버티던 저녁들, 그 시간들이 서로의 팔짱을 끼고 하나의 다리가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지 않았나 봐요. 해가 더 기울자 바람이 불었어요. 군데군데 매단파 손질끈이 가볍게 흔들렸죠. 비닐이 바람에 울었고 그 울음이 슬픔 같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소리였죠. 잠깐 가게 불을 낮췄어요. 불빛의 높이가 마음의 높이가 되던 날. 그 낮춤 속에서 저는 제 숨을 들여다봤죠. 천천히 들어오고 조용히 나가는 숨. 이젠 그 호흡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계산대를 닦으셨어요. 그 손길이 익숙하고도 새로웠죠. 과거의 잔소리 대신 지금은 닦아주는 침묵. 그 침묵이 고마웠어요. 명자야, 내일 장은 내가 봐줄게.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남편이 셔터를 반쯤 내렸어요. 바깥 소리가 반으로 줄었죠. 남은 절반의 소리 속에서 우린 서로의 숨을 들었어요. 수고했어. 그 말은 오래 걸려 제 가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천천히 퍼졌죠. 야시장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마다 사연을 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그 모두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장독대 앞에 섰어요. 오늘 담근 간장이 둥글게 잦아들고 있었죠. 위로 올라오던 거품이 하나 둘 눈처럼 꺼졌어요. 삶도 저렇게 식는구나. 부글거리다 잦아들고 남는 건 향이로구나. 문득 제 안의 소리가 말했어요. 너도 이제 허락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라. 그 말을 따라 저는 마음속에서 저를 불렀죠. 명자야.
그리고 대답했어요. 수고했다. 그 대답이 오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간판 고리가 살짝 흔들리고 젓갈 항아리가 낮게 울렸죠. 그 울림이 배에 닿아 따뜻하게 번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직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버티는 호흡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속도였고 관계를 다시 묶는 매듭이었죠. 문을 닫기 전 가게 안을 한 번 더 봤어요. 반찬통이 반듯했고 장부가 얌전히 누워 있었죠. 냄비는 빛을 머금고 조용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사람도 마음도 숫자도요. 불을 끄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밤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골목을 지나 지붕을 넘고 밤하늘에 가만히 걸렸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더 천천히 걷습니다. 조금 더 잘 듣고 조금 덜 의심합니다. 정직하게 담근 반찬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고 사람은 그 맛을 잊지 않아요. 아침이면 다시 문을 엽니다. 새 김치에 숨이 오르고 국간장이 반짝이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정직이 남는 가게입니다.